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 형님도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울리죠?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노래방 같은 데서 녹음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현관문을 닫고 해서 그래요. 현관문 열고 하면은 안 울리는데 혹시나 목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은 외국인 있어? 돈 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관문을 닫고 하고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오늘 이야기 이거 읽으면서 한 5번 졸았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자, 이 한국분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혼자 놀았대요. 그냥 혼자 노는 게 좋았다. 그거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되게 내성적이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낚시에 취미를 가져가지고 낚시도 그냥 혼자 다니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결혼은 이제 하지는 않았고 자, 그러는 찰나에 한국 삶이 좀 많이 좀 힘들어서 라오스 오게 됐어요. 근데 라오스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카페에서 알게 된 한국 분께서 라오스에서 비엔티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낚시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좀 했나 봐요. 나도 좀 이렇게 라오스 가면은 이렇게 나도 좀 며칠 데리고 다녀라. 나 낚시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친구가 없다. 이제 라오스에 와서 미리 살고 있는 분이 이분보다 3살이 많아요, 나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형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 한국에 친구가 별로 없다. 그래서 라오스에는 가보고 싶은데 낚시도 좋아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했더니 그 한국 분께서 그럼 오라고. 그래서 비엔티안을 왔어요. 근데 이 한국 분께서는 이 비엔티안에 살고 있는 분은 이미 이제 라오스 여성분이랑 같이 살고 있고, 이제 말 그대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은 아내와 뭐 남편의 관계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낚시를 맨날 같이 다녔어요. 거의 한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낚시만 갔대요. 난 3개월 낚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심심하잖아요. 야, 뭔가 심심해. 그러던 찰나에 이 형님께서 이제 그런 거예요. 맨날 이렇게 낚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자친구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가 여자친구 하나 소개시켜 줄 거 했더니 웃으면서 제가 형님 나이가 있는데 무슨 여자친구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달라. 여기는 한국하고 내가 아내한테 말을 해가지고 아내 고향 이 남성분의 이 형님이 아내분이 이제 고향은 비엔티안이 아닌데 비엔티안 온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어렸을 때 한마디로 부모님을 따라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엔티안이 정말 고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비엔티안에서 아는 여성을 하나 이제 소개시켜주라고 말을 한다.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말을 좀 꺼내 보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 형님께서 아내한테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성을 한 4명, 5명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둘이 낚시를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딱 그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분은, 현재 직업이 그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이 여성분은 마사지사고 이 여성분은 아무튼 막 이렇게 다섯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께서 저는 뭐 괜찮아요. 형님이 괜찮다 싶으면은 저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그 중에 이 여성분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여성분을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그 주유소에서 이제 일을 한 여성분이었대요. 비엔티안 주유소요. 소개시켜주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유소에서 일을 그만뒀고 전에 이제 주유소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대요. 주유소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것은 나름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쉽지 않으니까 주유소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요. 맨날 그 기름 냄새 몸에 배기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 응대하고 이게 또 되게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성분을 만났어요. 이제 남성분 2분, 그 아내분이 데리고 나왔죠. 근데 이름이 이제 미사이래요, 미사이. 근데 미사이인데 24살이에요, 24살 그때. 근데 26년 차이가 나요. 대충 남성분 나이 아시겠죠? 이제 한국 같았으면은 감히 이제 쳐다보지도 못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그 같이 처음 보는 날에 형님,
너무 차이가 있더니 형님께서 또 라오스는 그렇지 않다니까. 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라오스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 서양인들, 또 어디야 태국의 파타야만 가도 태국의 파타야뿐만 아니라 그냥 가까운데 농카이 우돈타니만 가도 그냥 40살, 50살도 자라는데 26살, 30살은 그냥 라오스 사람끼리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 소개받은 이 형님께서 한국에서 연애를 안 해봤고, 그리고 유교 사상에 꽤 심취해 있었나 봐요. 자꾸 나이 하니까. 자, 어쨌든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하잖아요. 그 또 비행기 안에 막 시끄러운 오토바이 경적 소리 막 매연 속에서도 이제 둘이 단둘이 만났을 때 그 밑사이에 이 눈망울이 메콩강의 깊은 물속처럼 투명하고 고요했대요. 이게 또 시인이고 뭐 또 시인이야 또 사연 내용이. 자, 그래서 이 한국 분께서 서툰 또 라오스어로 또 몇 마디 이렇게 건네면 또 밑사이가 원래는 또 그리고 또 이 밑사이라는 여성분이 좋은 점이 뭐냐면 단둘이 만날 때 친구를 안 데리고 온대요. 원래는 대부분 만날 때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라오스 여성이 한국 남자 만날 때 친구 한두 명 무조건 일반적으로 데리고 와요. 10명 중에 9명이. 근데 안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한국 분 입장에서도 편하죠. 왜냐면 일단은 두세 명만 데리고 와도 쓰는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은근히 라오스가 싸지가 않아요. 시장 물가는 좀 싸지. 자, 어쨌든 이 한국 분께서 그냥 서툰 라오스어하고 또 번역기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한국에 있었던 그 거의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겪었던 배신과 상처, 치열했던 경쟁의 뭐 피로감 같은 거 그런 걸 라오스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여주면은 그렇게 재밌다고 그냥 막 까르륵 하고 한 방에 사르륵 녹아버리고 막 그런데요. 막 그냥 이건 대체 누가 녹는다는 거야? 남성분이 녹았다는 거야? 아니면 여성분이 녹았다는 거야? 자, 어쨌든 녹았대요. 자, 그래서 이제 미사이 이 여성분 역시 이제 이 나이가 좀 있는 우리 형님이 싫지 않았다 그거예요. 자국 젊은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아주 묵직한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귀하게 여겨주는 그 깊은 눈빛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성분이 얘기해 준 거고요. 자, 그때 이제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며칠 좀 지나고 나서 이 남성분이 또 나이 하니까 오빠 나이 같은 건 뽀뺀양이에요. 뽀뺀양. 라오스에서 나이 같은 거 뽀뺀양 상관없어요. 뽀뺀양 아시죠? 예. 어떻게 보면 여성분이 먼저 이제 말을 했어요. 남성분이 자꾸 나이 하니까 여성분께서 뽀뺀양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쳤던 한국분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자, 이제 그때 이제 두 분이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낚시터에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낚시하는 형님 있죠. 그 형님은 또 아내분이 낚시를 싫어해 또 낚시를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다니니까 좀 이게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께서 나는 낚시 안 하고 내 아내하고 놀아도 재밌으니까 둘이 낚시 다니라고. 그래서 이 둘이 낚시를 많이 다녔대요. 낚시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삼겹살도 갖고 와, 불판을 갖고 와가지고 낚시터에서 구워 먹어버리고 너무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는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여성분께서 이 미사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 형님한테 말을 했어요. 오빠 저번에 내가 말했던 내 고향에 가서 살자. 한국 분께서 네가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그래서 그 회이사이 보케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이거 보케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알았어 오빠가 딱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볼게. 그래서 그날 이제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보케오 회이사이 막 이거 쳐봤어요. 했더니 골든 트라이앵글 범죄 조직 막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낚시했던 형님한테 말했죠. 그 형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그쪽은 맞긴 하지만 거기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너가 가는 곳이 있는 곳이 거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복해우가 다 거기면은 복해우이나 라오스 사람들 외국 사람들 무서워서 거기 있겠냐.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복해우로 갔어요. 복해우로 갔는데
보케오에서도 회이사이 중심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태국 국경과 맞닿은 라오스 최북단 시골 마을이래요. 자, 이제 거의 포장도로도 없고 빨간 흙먼지가 날리는 진짜 변두리 시골 구석 있죠? 거기가 고향이래요. 보통 사람이라면 뭐 주위에서 친구들이 야 거기 너무 위험한다고 하더라 가지 마라 뭐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건데 이분께서는 원래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기 같이 낚시했던 형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갔죠. 근데 완전 너무 시골이다. 보통 시골이 근데 왜 반대편만 넘어가면은 태국인데 여기는 왜 이 정도로 시골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분 한국 분께서 여유자금이 3천만 원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물론 좀 더 있고, 근데 여유자금이 3천만 원 있는데, 이제 그걸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려고요. 그래서 집을 짓고, 그래서 집을 방 3개짜리, 그것도 집도 본인하고 그 여성분의 뭐 친척, 그 다음에 여성분의 부모님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다 짓고 나서 또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그걸 뭐라고 제빙기라고 하나? 얼음 공장에서 얼음 그 아시죠? 라오스에서 막 얼음 다다다다 하면 그 얼음 나오는 거 그걸 하고 싶다 해가지고 큰 기계는 좀 비싸요. 그래서 중고로 된 중간 크기로 해가지고 그걸 2개를 사줬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얼음 기계로 해가지고 근처 식당이랑 뭐 배달을 보내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럼 남성분은 뭐 했냐? 그때부터 전문적인 낚시꾼으로 이제 변신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주된 수입원은 아내 미사이가 운영하는 로컬 얼음 가게고 1년 내내 이제 더운 라오스 시골에서는 또 얼음은 없어서는 안 돼 필수품이잖아요. 이 중형 그것도 중고 제빙기 2대가 막 돌아가고 아침에 잠깐 가서 도와주고 바로 낚시터로 간대요. 가끔은 메콩강이 이어지는 작은 낚시터로 가기도 하고 가끔은 그런 계곡 같은데 또 낚시터로 가기도 하고 자기가 또 그 낚시꾼들만의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가면은 낚시를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일부러 티셔츠를 라오스 티셔츠나 태국 티셔츠 입고 있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좀 안심을 하고 지나간대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한국 태국기 그려져 있는 거 입고 있으면은 분명히 와서 말을 건다 그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티셔츠나 태국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낚시를 한대요. 또 낚시하다가 물고기 잡으면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 다 나눠준대요. 가끔 이제 본인들이 뭐 여자친구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이나 또 친척들이랑 같이 먹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집 지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남성분하고 이제 현재는 아내지만은 그때는 여자친구였으니까 두 분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두꺼비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낚시하다가 오빠 신호 왔다고 그래서 이 낚시하다가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병원 가서 두꺼비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낚시하다가 평소보다 한 2시간 정도 일찍 가고 또 때로는 중간에 집에 가가지고 아기한테 젖병 우유 먹이고 그 다음에 장모님한테 다시 아기 맡기고 낚시하러 오고 또 먼저 가가지고 또 아이 또 우유 먹이고 그리고 또 가서 안에 그 얼음 가게 그 사타문 내려주고 이게 진정한 사타맨으로 이 변신을 했다. 진정한 또 낚시꾼으로 변신을 하고 야 이거 진짜 물론 이제 가끔 서로를 이해를 못해서 티격태격 될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뭐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서로 많이 이해해준대요. 아내도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도 아내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그런 얘기 한대요. 이 가게 얼음 공장도 오빠가 만들어준 거고 집도 오빠 돈으로 해서 오빠가 해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빠가 날 구해줬다. 오빠가 날 도와준 것을 넘어서 구해줬다고. 그래서 오빠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오빠는 그냥 지금처럼 낚시 좋아하는 거 하라고. 돈은 이제 내가 벌 거라고. 야, 봐봐.
이게 사람마다 다 운때가 있다니까요. 이런 여성 만나면 얼마나 좋아. 오빠 돈은 내가 벌 거니까 오빠는 좋아하는 거 하라고. 야, 아 맞다. 얼마 전에 타켓으로 간 분,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하시려다는 분, 꼭 좋은 여성분 만나서 좋은 인연, 아름다운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은 내일이나 모레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